안녕하세요. 3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의 작가 배은주입니다. 이제 단풍이 물들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위쪽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단풍이 드는 계절이 되면 공연히 그 남편 생각이 나서 쓸쓸해져요. 4년 전에 아마 꼭 이맘때쯤 남편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서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정말 한 5주 동안 별별 치료를 다 받으면서 죽음의 절벽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11월 말에 낙엽 따라 저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울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중기치매는 도대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치매는 단계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아주 가벼운 경도 인지장애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고요. 또 초기 치매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또 중기로 넘어가면 한 3년에서 5년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다음에 말기는 이제 그거보다 좀 길어서 5년에서 한 8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기 치매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이지만 사실 가정에서 돌보기는 제일 힘든 시기예요. 이때가 치매가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케어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그래서 전문가의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적절하게 배우고 수용을 해서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특히나 이때 집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기도 하고 또 대소변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지원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예요.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또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노인이나 또는 이런 치매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신체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이 바로 장기 요양급여를 받아서 이제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노후에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안정을 좀 도모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족에게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특히나 2014년 7월부터 등급 체계가 좀 개편이 되어서 그전에는 혜택을 보지 못하던 경증 치매 환자도 등회 등급으로 월 한도 금액 내에서는 방문 요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방문 목욕을 할 수도 있고 또 방문 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 혜택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2017년 8월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라 해가지고
치매를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를 해서 개인에게 그냥 다 맡겨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배워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혜택을,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우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요, 등급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급 신청을 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등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알아가지고 서비스 지원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이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을 해서 힘든 중기의 치매 환자를 사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돌봐야지 되는데, 대상은 이제 치매 환자, 나이에 상관없거든요. 치매 환자는. 그리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노인성 질환이라는 거는 대개 이제 중풍, 우리는 보통 중풍이라고 하죠. 뇌혈관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분이나 65세가 되지 않아도 이런 병을 앓든지 아니면 파킨슨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으면 이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암 환자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데, 암 환자는 대상이 안 돼요. 네. 그것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서는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보험공단 지사로 가서 본인이 해도 되고 뭐 대리인이 해도 되지만 사실 본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하든지 아니면 이제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신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신청을 해놔 놓으면은요, 근데 이 신청은 공단을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팩스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놔 놓으면 이제 방문 조사를 오겠다고 전화가 와요. 이제 내는 서류가 뭔가 하면 장기 요양 인정해달라고 하는 신청서예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며칠 있다가 공단에서 전화가 와요. 환자를 방문해서 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날짜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사분이 이제 오거든요.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을 해요. 문항을 뭐 한 50개 정도 되는 걸 이제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옆에서 뭐 가족들이 이렇게 거들고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산정을 해서 가는데, 그분이 이제 가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와요, 공단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서 이분은 점수가 너무 나오지도 않고 아직까지 뭐 치매로 판정받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서 의사소견서 낼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의사소견서를 낼 필요가 없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신경과 병원이라든지 혹은 그런 데 가서 소견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공단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판정을 내려가지고 우편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점수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이 나오고, 또 이거보다 좀 아주 치매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등급 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급 외로 나오더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1등급이 제일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냥 뭐 식물인간처럼 뭐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5등급이 좀 경도인지 장애를 지나서 치매 초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등급을 받아놔야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꼭